문둥병이라고 불리는 한센병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구글만 쳐도 다 알 텐데, 구글 자료입니다. 한센병은 바이러스가 아닌 나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감염된 사람과의 긴밀한 접촉으로 인해 전파되는데요. 항생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기에 했을 때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기침이나 코를 통해서 배출된 나균이 다른 사람이 흡입될 때 감염이 됩니다. 상처에 있는 피부를 통해서 나균이 침투하여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전염성은 낮은데 일상생활의 접촉으로 쉽게 전염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감염된 사람과 밀접한 접촉과 장기간의 노출이 전염의 주요 요인이다. 피부에 증상이 일어나고 말초신경에 병변을 일으킨다. 피부 개안과 신경 손상, 그다음에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피부나 말초신경계 상기도의 점막을 침범한다. 조직을 변형시킨다라고. 한센병의 원인인 나균의 정확한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서울 아산병원연대 나와 있어요. 대부분 비강을 통해서 배출되고 치료받지 않은 환자와 장기간 긴밀한 접촉을 할 경우 전파됩니다. 호흡기를 통해 혹은 상처가 있는 피부를 통해서 나균이 침투한다고 추측되고 있고 감염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를 받고 있는 그 환자나 후유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염력이 없다고 합니다. 다양한 잠복 기간을 갖고 있는데요. 나병균이 코 점막에 침범하면 딱지가 생깁니다. 코막힘 증상이에요. 나병균이 코 점막에 침범하면 코막힘과 출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코에서 코막힘 현상과 더불어서 출혈이 발생을 한다. 피가 죽는 거 아니겠나? 출혈이 발생한다. 안쪽에 침범을 하는. 조직을 괴사시키기 때문에 그런. 피부에 침범하면 전신의 양쪽 대칭적으로 발진이 넓게 나타나는데요. 눈에 침범하면 홍채염이나 각막염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글 자료에 피부병이 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글 찾아보세요. 피부병 증세에 대해서. 여기 약간 한 개 이상의 경계가 뚜렷한 피부염이 신체에 비대칭적으로 퍼져 나타난다. 증상이 나타난 피부는 무감각 또는 과다감각 상태가 됩니다. 특히 말초신경의 나균 침범이 심한 특징을 보인다. 그렇죠. 세균을 소멸하면 그냥 해결될 일입니다. 근데 드라이기 관련된 피부염 증상 관련된 드라이기 세균이기 때문에 흔들흔들 거리면서 이렇게 해서 열을 축적을 시키면 다 소멸이 됩니다. 네. 그리고 복용약을 이렇게 병원에서 드시면 되는데 저도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하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세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전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제가 개발한 게 토마토 케첩 기반으로 그게 제일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토마토 케첩 절반 넣고 바이러스 종류에는 이게 헤르페스 바이러스 걸렸을 때도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입술에 뭐 이렇게 포진이 일어나거나 근질근질하는 몸이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데 얼굴이 약간 살짝 간지러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 헤르페스 바이러스 증상입니다. 이렇게 심하면 이렇게 구안화사라든지 저는 헤르페스 관련 계통이 약간 중풍 이렇게 마비 구안화사도 이렇게 마비를 시켜 얼얼합니다. 저도 한번 걸려봤는데 관련된 드라이기로 이렇게 한번 그 당시에 하고 그냥 토마토 케첩 절반 들어가 깔라맛이 콸콸 그다음 매실청 콸콸 어 펩시콜라 그다음에 생강청 들어가고 초고추장에다 그 마늘 갈은 거 생마늘 갈은 거 하고 유자청을 넣어가지고 초고추장을 사각식초 넣고 만든 것을 조금 몇 스푼 넣고요. 그 다음에 조릴 때 끓인 물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컵당 7번에 걸쳐서 먹는데 주로 호흡기 바이러스나 바이러스 계통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거 따라갈 게 없는 것 같아요. 혈액 속에 있는 바이러스, 뭐 세균과 바이러스의 어떤 세포벽이 얇아서 이것을 식품 인체에 먹는 식품에 그걸로 인체에 먹는 어떤 식품 있는 산 이걸로 이렇게 필링을 해보자 반복적인 그 생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떤 무좀균을 발에 있는 무좀균을 이걸로 이렇게 사각시켜 놓고 계속 뿌렸더니 그냥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약간 그 진물이 흐르는 이런 사타구니 완선은 제가 이렇게 해서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 소다 70, 20, 10 이게 결합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는 딱히 안 지키셔야 되는데 그걸로 이렇게 열당 소독을 하듯이 드라이기로 순간 온도를 150도가 넘기 때문에 가열해서 진물을 이렇게 살균하고 그다음에 가라앉으면 그다음에 이걸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 이런 데 넣어가지고 비닐 장갑 끼고 이렇게 열대분해서 다 해결했어요. 이게 오랫동안 이게 참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무좀 약간 각질형 무좀 발에 이제 진물이 일어나고 혹시 그러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 드라이기로 가라앉히고 또 동일하게 하시면 되는데 발에 있는 각질형 무좀은 제가 사과식초를 어떻게 사과식초 새벽시체 말고 이게 빙초선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뿌리니까 결국 해결 그다음부터 안 나던데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의 어떤 결합은 어, 저는 이렇게 입안에 충치균도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안에 놓는데 점막에도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충치균 해결할 때도 아주 좋고 그다음에 사타구니 완선 이게 곰팡이 질병을 해결하는데 제가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식물에다가도 뿌려봤는데 여기다가도 곰팡이가 조금 발생해서 이렇게 뿌렸는데 괜찮더라고. 저는 얼굴에 이렇게 다 바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얼굴에 바르는 용으로 할 때는 잠깐 이렇게 물을 좀 희석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산화수소들을 약간 적게 네 이렇게 이 얼굴에 바르는 용으로 할 때는 약간 물을 좀 타서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살균을 목적으로 할 때도 저는 되게 좋던데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약간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밭에다가 그것을 뿌려봤어요. 뿌려봤더니 약간 이 화초를 직접적으로 입에는 닿지 않아. 이렇게 이파리 같은데 이렇게 닿았을 때가 문제인데 뿌리 이쪽 흙에다 옆에다가 곰팡이가 발생을 했는데 다시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맹독성 농약을 하는 것보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밭에다 먼저 뿌리고 이파리에다 직접 분사를 했더니 그 원액을 분사를 했더니 아까 이파리가 소금 성분이잖아요. 이게 락스가 소금 성분이다 보니까 얼굴에 발라도 전 이상 없어요. 그래서 소금 성분이다 보니까 어, 이파리가 좀 이렇게 마르는 현상이 좀 일어나면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토양설균 할 때는
파종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토양을 이렇게 곰팡이 질병 때문에 좀 그래도 딱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예전에 닭똥 비료를 좀 썼었거든요. 닭똥 비료를 저기 썼는데 우리 화단이 좀 있어서 옥상에 그래서 그것 때문인가 뭐 그것도 전적으로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약간 곰팡이균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토양 살균을 하고 그다음 빗물 같은 거, 네, 빗물과 물에 의해서 세척이 되면 그 다음에 그 파종을 하시는 게 토양 살균하고 나서 토양은 아무래도 좀 곰팡이가 좀 약간 그래서 식물이 파종돼 있는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키워진 상태에서는 그냥 일부 땅에다가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일부 땅에다만 실험 전체를 덮어하지 마시고 이파리에 묻으면 안 돼요. 이파리에 묻으면 소금이 약하더라고요. 이파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얼굴에 다 직접 바르는데 뭐 피부 증상은 없던데요. 저는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거든요. 쇼킹 오일 하나만 딱 그렇게 피부의 건조를 막기 위해서 그거 하나 외에는 전혀 바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전혀 바르지 않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별다른 뭐 저는 지금 몸에 자체 질병이 없고요. 몸에 자체 질병이 없고 아픈 데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거 이렇게 벌렸을 때 제가 아까 전에 그걸 먹죠. 토마토 케첩 기반은 그것을 먹어서 한 컵당 7번에 한 컵에 그 액상을 넣고 물을 넣고 7번에 걸쳐서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그 안에 혈액속 20초, 30초 후에 반영이 돼가지고 혈액속에 있는 바이러스, 호기 바이러스 탁월합니다. 이건 진짜 이거 따라갈 게 없어요. 일단은 배 아플 때도 하고요. 이게 헤르페스 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증상도 사라지게 됩니다. 헤르페스 걸 걸렸을 때 약간 입술이 건질거리는데 놔두면 이게 포진 생기죠. 그래서 헤르페스 계열인 대상포진에 관련이 도움이 되리라고 해요. 바이러스 계통에 이거 다 따라갈 게 없다고 생각. 바이러스 종류에 상관없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어떤 표면의 세포벽이 얇아. 특히 바이러스 세포벽이 얇은데 반복적인 필링을 통해서 소멸되는 것. 인체의 식품이기 때문에 몸에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제가 나 자신에 대해 실험을 봤는데요. 제약회사든 어디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따라갈 게 없어요. 두 번째가 이제 커피하고 그 유자천, 커피하고 조리대 끓인 물. 그것을 조리대 끓인 물에다 원두 커피를 그냥 일반 그 원두 커피 원두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거기서 좀 튀겨가지고 그걸 하시니까 훨씬 더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출하한 연구를 했고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 형성물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커피 부분이죠.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너무 좀 힘들었는데 저는 원인은 알아요. 원인은 아는데 커피 같은 거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항바이러스, 항암제를 개발하시면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커피하고 조리대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그거보다 바이러스 종류 효과가 있는 건 뭐 토마토 케첩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커피 계통이 약간 항암제에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헬리코박터를 소멸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연구 인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관련된 약을 만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는 커피 조릴 때 유자청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균에 대해서는 제가 해보니까 매실청이 제일 나아요. 매실청이 세균, 그렇죠. 한국에서도 잘 쓰죠. 매실청에다가 조리대물 이렇게 먹으시면 제일 탁월한 것 같아요. 간단 버전으로. 거기다가 매실청, 유자청 조리대 하셔도 되고요. 약간 더 좀 더 이렇게 마늘하고 생강을 전자레인지 완전히 익혀 십몇 분 익혀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넣어서 하는 이런 마늘 생강청까지 하면은
마늘 생강은 그 어떤 그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생강 같은 경우는 또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매실청에다가 마늘 생강청 익힌 거를 그냥 센 거 입으면 토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익히셔가지고 그것을 같이 결합을 하고 거기다 조리대물 같이 결합한 것을 드시면은 이거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세균에 대해서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저도 이렇게 몸이 아플 때 바이러스 종류는 토마토 케첩 먹고 그다음에 항균 종류는 매실청 기반으로 매실청 조리대를 먹거나 매실청, 마늘청, 생강청 조리대 물을 이거를 같이 먹어요. 그래서 이게 균에 대해서 탁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병에 대해서 이게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병은 이제 병원 약을 드세요. 네, 드시는데 또 공포, 그렇죠. 미심과 공포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병뿐만 아니라 복통이 일어났을 때, 복통이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거의 대부분. 그래서 복통이 일어난 경우,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의한 복통, 이렇게 설사가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호흡기 바이러스도 탁월한 것 같아요. 토마토 케첩 종류는. 그래서 식품의 산으로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 세포로 필링을 통해서 얇게 만들어 세포 그거죠. 삼투압 효과로 터트리는 실험입니다. 우리 면역 세포가 거기다 뺨고 뚫어서 빵꾸 뚫어가지고 그 세포 그 삼투압으로 터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착안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과학적인 사람으로서 엉터리를 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약만 먹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어떤 항생제보다도 더 탁월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하나는 바이러스에 탁월하고 하나는 항생제, 여기 세균 종류에 탁월하고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것보다 되게 신속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에이지 바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냐 그러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혈액균, 토마토 케첩 기반에 대해서 그걸 액상을 드시라 7번에 걸쳐서 그러면 어떤 다른 사람과 혹시 성관계를 이렇게 무분별하셔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기 전에 이렇게 드시고 하시면 혈액 속에 있는 것을 적어도 소멸이 된다. 다른 사람의 감염을 느껴서 그 사람을 인생을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한 연구를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질적 절상 영상을 발표합니다. 독감이나 뭐 감기 걸렸을 때도 이걸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항생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실청과 관련 기반에서는 어패류 해독할 때도 되게 탁월한 것 같아요. 어패류 인한 해독 또는 이것을 보시면 이거를 드세요. 예, 제가 보기엔 이건 항균제로서 저도 사용하고 있고 이건 뭐 따라갈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복통 일어날 때, 설사 일어날 때, 그때 매실청을 좀 드시면 좋은데요. 제 거를 그냥 매실청 조리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매실청, 마늘청, 생강청 조리대 이렇게만 하셔도 되게 탁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가 잠시 이상이 생겨는 거로 저도 이것을 검색을 좀 해보고 다시 재부팅해서 이것을 검색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균 종류, 그러니까 나병이라든지 결핵균이라 이런 게도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피, 이렇게 헬리코박터라든지 이런 저는 암 쪽에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본 결과 커피 플러스
뭐 이렇게 조리대 이 부분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지금 질병이 하나도 없어요. 피부병도 없고 이거는 저기 이거 뭐죠? 토치를 하다가 여기서 화상을 입은 자국입니다. 아, 지금 잠깐 여기 다시 검색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세균 종류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탁월한 것 같아요. 뭐 이거 항생제 어떤 항생제보다 강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에이즈 같은 데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다른 원감보다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별다른 이렇게 몸에 부담도 없고 저는 뭐 어떤 바이러스 종류에 상관없이 필링을 통해서 이것을 발레스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그걸 파악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에도 적용할 수 있냐 그러면 토마토 케첩 기반의 동물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10분간 약초를 가지고 실험하는 연구를 했고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권 형성만에 발표합니다. 네네. 혈액균과 혈액균 같은 경우에도 인체에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안에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능병 이런 걸려도 아마 그런 좀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거를 드세요. 이거를 꾸준히 드시면은 별다른 문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제 주장이고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병원약이 있으면 그거 드세요. 근데 이거 병원약이 잘 안 들으면 이거는 강력한 항균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핵균 같은 경우에도 세균에 의해서 미코박테리움의 일종으로 결핵을 일으키는 주원이 되는 여기에도 세균 종류에는 다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이러스 증상인지 세균 증상인지 몰랐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몸에 어떤 호흡기 정도 바이러스를 이거를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토마토 케첩 둘 다를 인체의 질병을 일으키는 대부분 심각한 질병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것이고 하나는 곰팡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부병 증상 락소과산화 베이킹 소다로 곰팡이 증상을 전에 완선을 해결했기 때문에 해결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정균도 사각수초로 되더라고요. 각질염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계속 뿌렸더니 그래서 저는 지금 일체 질병이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피부병 증상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등드름이 조금 나는데 등드름이 많이 나진 않고 여기 목 뒤에 이렇게 드러누워 있다 보면 이게 열이 축적이 되었을 때 드라이기로 그냥 이렇게 흔들흔들 가면서 화상 입지 않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소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여드름이나 이런 종기 같은 게 일어날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유방암 같은 경우에 이게 결절이 만져지잖아요. 그러면 그쪽 부분에다가 한번 해보시라고 열을 축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작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제 주장이니까. 그래서 다른 일단 인체에 있어서 안에 있다 이렇게 어떤 입술 포진이래 성기 포진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흑색조원 같은 경우에는 안에 깊숙이 침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련된 여성 같은 경우는 좀 힘들지는 모르겠는데 관련된 것을
피부병 원래 도려낸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한번 작용을 한번 해봤어요. 병원에서도 실험을 해서 이걸로 드라이기로 이게 침투 곰팡이까지는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이거는 겉에는 증상은 해결하는데 안쪽에 깊숙이 사버려서 다시 반복을 하던데 곰팡이 좀 더 안에 깊숙이 들어갔나 봐요. 피부 안에 쪽에. 그럼 겉에 나타난 증상은 여러분들의 피부병 증상이 뭐가 됐든 이렇게 해서 다 해결된다는 것을 그냥 방치를 하면 이게 또 안 좋다는 점에서 그것은 이렇게 어떤 병이든 간에 피부병 증상은 이렇게 바이러스성이든 세균성이든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로 예전에는 약을 만들었었는데 그냥 열에 약하다는 것을 바이러스나 세균이 열에 약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바이러스 같은 50도, 60도 정도면 이게 소멸이 되는 걸로 그래서 반복적으로 가열하니까 입술 포진도 다 바이러스 증상 그 헤르페스 증상이 헤르페스 같은 계통이 대상포진이라는 점에서 그것도 역시 작용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피부병변은 이걸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면 이걸로 하면 되죠. 뭐하러 그죠? 네, 되게 간단해요. 겨드랑이 살균과 스타일성 이걸 하고요. 몸에 냄새 났을 때도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먹을 그 매실청하고 마늘청, 생강청, 조리대를 드셔보시라. 저는 그거 말씀을 간단 버전으로는 매실청하고 조리대 물 끓여서 그걸 같이 드셔보시라. 조리대를 가루로 드셔도 된다. 가루로 하면 좀 더 또 작용이 더 강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의자충도 좋아요. 그래서 미신을 믿지 말고요. 과학적 합리적인 사고로 모든 질병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핵도 기침 재채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여기에도 작용을 할 수 있을 거고 지금은 제가 좀 간단하게만 동영상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핵을 일으키는 것도 역시 박테리아인데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그거밖에 안 먹어요. 이걸로 대부분 다 소멸이 되니까. 딱히 그다음에 출혈, 장출혈, 위염과 유기형, 십이대한 기형과 크론병이래 장출혈 일으키는 분들이 이제 대장암이라든지 또는 어떤 아스피린 같은 계통으로 인해서 출혈이 일어나는 분들은 제가 조리대 플러스 연근가루 드시면 된다. 저도 이것도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많은 실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해결을 했기 때문에 조리대 단독으로도 이렇게 입안 이렇게 혀를 깨무는데 잘 아물지를 않아서 조리대 물을 만들어 먹었더니 빨리 아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상처난데 신장 쪽에 혈관 상처나거나 이런 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혈관염이라든지 심근염 이런 데 가진 분들도 적용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조리대 단독으로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장이라든지 간 쪽에 손상이 일어나서 재생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탁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위염과 유기양 치료, 약간 한국 아쿠르트나 여기 요구르트 회사 이런 데서 또는 이렇게 광동제약이라든 우리나라 제약회사, 동아제약이 됐든 어디든 이걸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이든 췌장염이라든지 이렇게 염증이 일어나는데 안에 이렇게 손상이 일어나는데 복구하는 데는 짱인 것 같아요. 이것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신보다는 과학적 합리적인 분석과 대응 방법을 하셔야 된다는 것은 저는 미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식품과 약초를 통해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후보 물질과 그 결합 실험 이것은 연결 실험을 계속했기 때문에 확실한 이렇게 한번 실험을 제약회사에서 제 기술 기반으로 이렇게 항균, 항바이러스, 항암제를 실험지게 만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경동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방송가에서 제발 부탁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제 기술 기반으로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이런데 등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도 중국이 됐든 일본이 유럽이 됐든 전 세계 어디든 이거 등록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조리대하고 연근가루는 이렇게 위염과 유기양 어떤 것보다도 상처를 빨리 아물기 위해서 탁월하다. 저는 양배추 안 먹어요. 이걸로만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서 조리대 단독으로도 해결되더라. 조리대 플러스 연근가루 하니까 아주 탁월하게 빨리 상처가 아물었어요. 이렇게 내장 출혈이 좀 일어났을 때 고생을 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근데 한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로 딱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약간 그죠, 내장 출혈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출혈 증세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잇몸 출혈 같은 게 일어나. 그래서 이거를 홍시 있잖아요. 청도 홍시 하루에 이렇게 사가지고 한 박스 사가지고 하루에 8개씩 먹었어요. 그랬더니 딱 금방 상처가 안 물더라고. 진짜 출혈이 좀 예. 그래서 흑색병 일어나고 있고 그랬거든요. 흑색병 일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결국에 해결했습니다. 네. 십이질환경이 일어날 흑색병 같은 내장 출혈이 어떤 상부에서 일어났을 때, 하부에서 일어났을 때 빨간 병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도 역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도 작용할 수 있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네. 증상을 보시면 저기 보면 제가 이것은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다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지금 관련된 게 많은데 무전기운 그다음에 문능병 에이즈의 증상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수년간의 무증상 잠복기가 있을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다양한 기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발열과 인후통, 임파선 비대, 두통, 관절통, 근육통, 구역, 구토, 피부 발진 등이 특징입니다. 피부 발진도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증상만으로는 일반 사람이 임파선 비대다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비장 비대 이렇게 비대와 관련된 거는 제가 보니까 바이러스인데 전립선 비대 그것은 토마토 케첩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전립선 비대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비대 쪽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토마토 케첩 아까 진 기반을 해서 그걸 드시면 대부분 해결할 때 간단히 전립선 비대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조리대만으로도 다독으로 만들어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조리대를 해보니까 제일 안전하고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 둘 다 작용을 하더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단독으로는 이렇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결합 실험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이러스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비대 쪽, 임파선 비대 쪽으로 관련이 돼 있고 발열이 일어나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그 관절통은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 둘 다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관절통도 이루어집니다. 근육통, 그다음에 구역 구토 이런 것도 근데 일반 사람이 이 증상만으로 딱히 발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피부 발진이 에이즈 발병 시에는 체중이 감소가 되고요. 체중에서 야간 발한, 밤에 엄청 춥거나 만성 설사 여기에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드셔보시라. 토마토 이거 금방 그렇죠. 저러고 적어도 혈액 속에 있는 것은 다 작용해서 금방 소멸시켜 어떤 것보다도 신속하다. 이것을 하시면 제기들이 되겠습니다. 엉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바이러스 종류의 어떤 세포벽을 필링을 통해 터트려 버리는 거기 때문에 신체에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면역세포들에게는 뭐 적혈구 이런 손상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는 복용약이 아니에요. 그걸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적혈구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는 복용약 외용약으로 개발한 거지. 이게 점막 부분엔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여기 충치균 매번 꿀렁꿀렁 이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지속적인 발열이라 열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렇죠. 이게 바이러스 의심을 하셔야죠. 피부 질환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감염증이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는 폐렴과 장염, 뇌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만성적인 설사가 특징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드셔보시면 뭐 굉장히 빠르게 효과가 증상이 몸이 쇠약해지는 증상이 쇠약감, 몸이 비글비글하고 마부가 배가 살살하고 이렇게 해결될 때 금방 해결됩니다. 저는 이거 따라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 기술을 발표하는 사람으로서 의학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요. 이 관련된 약초도 많이 버렸고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질 관련된 질병이 하나도 없으며 비흡병도 없어요. 혈관 막힌 것도 두르는 것도 제가 좀 무하고 무 초절임 있잖아요. 무 초절임이 제일 낫더라고요. 무하고 어떤 뭐죠? 중동 이제 무하고 무화과 열매, 건무화과 열매를 하니까 좋더라. 이런 부분을 귤무하고 깔라만시를 하니까 이게 베이비 울면은 익힌 걸로 해가지고 여기다 얼굴에 좀 베이비 오일 같은 거를 발랐더니 얼굴 살이 보기 좋게 빠지더라. 복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음료수로 개발하거나 복용할 수 있다. 그러면 살 빠지는 약으로 효과가 있다. 이것을 화장품 회사나 또는 세조 비누 회사나 또는 이런데 바디 샤워제 이런 것들로도 개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무점 치료제로서 이게 괴상화시나 식초를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까 개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식초를 머리에다 발랐더니 머리카락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흰머리가 저도 나이가 있어서 좀 나는데 지금 흰머리 안 보이시지 않아도 근데 저도 이렇게 핀셋으로 이만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잘 뽑히는데 이걸 다 뽑아. 여기 턱 수염 나는데 이게 흰수염이 나더니 이거 다 뽑아버렸더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 이렇게 나던데 여기도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나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근데 가끔 나와 가끔 나오도 그때 뽑아버리니까 지금도 저는 염색을 이렇게 다 흰물 다 검은 머리입니다. 흰머리 날 때마다 다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썩은 사과가 주변에 사과를 하듯이 그렇게 관리를 하시 이것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비비셔가지고 얼굴 같은 이렇게 하거나 머리도 이렇게 하거나 목 같은 데도 이렇게 해주고 혈액순환 심장 부분에 여기 뇌잖아요. 심장 이쪽에 이렇게 해서 심장 부분에도 대동맥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수시로 손이나 그다음에 몸에 좀 부드럽지 않은 부분들은 이쪽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손발을 두드려주는 식으로 해서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들어가지고 몸이 약간 이완 증세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평상시에 해보십시오. 되게 좋습니다. 일단 에이즈는 피로감이 간 쪽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림프절 부종, 약간 비대, 뭐 어떤 전립선 비대, 그다음에 저는 비장 비대, 그다음에 갑상선 비대까지도 저는 의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해서 모든 형태의 비대 부분은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토마토 케첩 드셔보시라 전립선도 간단히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 한번 실험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체크해서 약을 개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피로감, 림프절 부종, 식욕감퇴, 밤에 식은땀 등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핵군 할 때도 식은땀이 일어나는데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전혀 뭐 문제 없이 어떤 성관계나 이럴 때도 미리 복용을 한 컵 성관계 할 때는 그거를 제거로 끼셔야죠. 그거를 안 하시긴 한데 여기서 이거를 걸린 분이 이렇게 다른 분한테 이렇게
인생 망칠 일이 있습니까? 무슨 엉망을 당하려. 예, 죄가 되죠. 이런 이제 뭡니까 저기 컵에다가 토마토 케첩을 좀 가득 담고 물 조금 타서 반복적으로 드십시오. 아니, 그렇게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활력 있게 지낼 수 있어요. 그다음에 평상시에 커피를 튀겨서 이렇게 좀 드시고 커피를 기름에 튀겨서 씻은 볶고는 제 특유의 방법 있잖아요. 그거하고 분쇄해 가지고 거기다가 시중에 뭐 자판기 커피도 괜찮아요. 자판기 괜찮은데 이게 더 낫다고 생각.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조리대 물을 끓인 거에다 같이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종류는 토마토 케첩 따라갈 게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헬리코박터 같은 데는 되게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통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없더라고요. 좀 고생했는데 감염된 환자의 30, 50%가 발열, 근육통, 식욕분이, 메스감, 복통, 피부 발진이 나타납니다. 감염 후에 평균 1개월 전후에 증상이 나타나 피부병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은 뭐 피부의 구진성 발전 이런 심한 경우에 뇌수막염, 뇌염 뭐 이런 식으로도 뇌에도 침범을 하나 봐요. 네. 무증상은 평균 10년 정도 무증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갖고 사람 인생 망치지 말고요. 이거를 드셔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병 감염되면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저는 뭐 평생 남의 이걸 드시면은 일단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장 몸이 아픈 거 바이러스는 소멸 바이러스 종류에 상관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탁월하다. 출혈이 일어난 부분은 조리대하고 연근가루를 드시라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한 번 먹을 때 조리대 연근가루 출혈이 날 때 복용하고 또 이따가 또 먹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먹지 말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하시면 여러 번에 걸쳐서 하시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에이즈 일반 증상은 몸이 피곤하다, 림프절입니다. 귀와 겨드랑이, 발목 주변에 이런 림프절입니다. 이 림프절 붓는 영상, 이게 림프절 비대, 이것은 바이러스 증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립성 비대, 비장 비대, 갑상선 비대까지도 의심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을 림프종 그렇죠. 림프종 이렇게 전부 다 이건 작용합니다. 식은땀이 자주로 발열에 지속되고 만성적인 설사 이 부분인 것 같아요. 10년 동안 이상이라도 무증상이 될 수 있다. 무분별한 성관계는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콘돔을 끼시고 하지 않는 게 낫죠. 자기 걸렸으면 이렇게 양심이 있어야죠. 그거 하지 않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매독에도 한번 매독 같은데도 이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토마토 케첩도 한번 드셔보시고 몸이 어느 쪽이 좋은가 또는 이게 매실청 플러스 조리대, 매실청 또는 유자청 조리대, 매실청 마늘 또는 마늘 매실청하고 마늘청, 생강청 조리대 이 부분을 같이 결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로서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도 부분 매도균에 의해서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토마토 케첩 부분과 토마토 케첩 그 기반에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세포벽을 필링을 통해서 터뜨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효과가 세균에 대해서도 작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보다 강력한 것은 토마토 케첩 매실청을 보다 더 많이 넣었을 때 비중을 많이 넣었을 때 그럼 일반 매실청을 좀 더 콸콸콸콸 많이 토마토 케첩 부분에 넣었을 때 그렇죠.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 더 강력한 작용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프로테이즈를 조금 높이시면은 세균과 바이러스 확실하지 않을 때 둘 다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실청보다 콸콸콸콸 많이 넣으시라 이렇게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조릴 때 물도 좀 이렇게 넣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대부분 해결이 되고 매덕 부분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번 이것을 매덕은 여기 세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원인병연체는 트레포네마 팔리둠이라는 스피루에타 세균이라는데 이렇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매덕에도 피부 증상이라는데 매와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매덕 같은데 피부 증상은 드라이기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별다른 문제 없이 일어납니다. 보통 이렇게 구글 찾아보세요. 그 사진을 보시면 자기가 똑같은지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독은 현재까지 예방 접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서 성기에 걸리는 성기파 헬페스도 토마토 케첩 기반 드라이기로 살균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항문 같은 데나 이런 성기 부분에 이렇게 살균 안 함으로써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분에 이거 드라이기로 그 실험을 해보세요. 흔들은 화상을 쉽게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여러 날에 걸쳐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여드름 같은 거 이럴 때 얼굴 같은 것도 살짝 하면 이렇게 다 소멸이 되더라고 뼈르지가. 그래서 약을 안 발라요 딱히. 목에도 약간 이렇게 약간 등에 이렇게 두른 높잖아요. 또 오래 두른 높으면 이게 발열 이렇게 열이 축적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게 뼈르지나 이런 것이 여드름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다 이렇게 소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히 바로 청소 그냥 그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여드름에 뭐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에 약하기 때문에 세균과 바이러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에서 제가 이렇게 어떤 화장실에 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손으로 곁말리는 거 세균 원상. 그러면 약간 온도를 좀 높여가지고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 소멸하는 식으로 온도를 좀 조절할 수도 있고 100도씨까지도. 그래서 순간적인 이렇게 뜨거움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말리면 살균이 된다. 그랬더니 방송에 나오시더라고요. 저기서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수십 군데가 광고를 내셨는데요. 이게 참 이례적인 그것부터 제 기술이 YTN에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플라스틱 창문 같은 거 이렇게 유리창에다 덧대자 그랬더니 그걸 한대시고 비상벨 시스템도 하시고 서울시에서 유리창에 또 유리창 덧대시던데 플라스틱을 덧대신 거 아니시죠? 그래서 덧대실 때 홈을 파서 이렇게 접착하여서 안에 습기가 차지 않는 기술을 쓰셨어야 되는데 아마 했으면은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안에 습기가 차거나 온도 변화, 겨울과 봄의 온도 변화로 인해서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리창 안에 이렇게 겉에는 플라스틱 안에 유리창 이렇게 보석상이 털리는 것을 보고 그는 플라스틱 대자라는 아이디어였는데요. 네. 그다음에 모든 플라스틱 겉에는 플라스틱 안에 유리창, 겉에는 플라스틱 안에는 아크릴창, 겉에는 플라스틱 안에는 투명 매트, 겉에는 플라스틱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투명 필름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방탄, 플라스틱 방탄, 플라스틱 방탄 필름 해가지고 방탄 소재로도 가지고 있고요. 플라스틱 자체를 얇게 여러 곱으로 들어가서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거기다가 투명도를 빛의 투명도를 얇게 여러 개 가서 좋게 만드는 기술을 씁니다. 유리석연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를 하고요. 이에 따라서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어떤 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공포에 떨지 말고 이렇게 부유병 증상은 이렇게 몸에 세균이 있었을 때 냄새 난다. 그때도 매실청, 마늘청, 생강청, 조리대를 드시면 간단히 해결된다. 또는 적어도 매실청, 조리대 간단 버전으로 만들 때도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소멸이 된다는 거죠. 냄새. 매실청, 생강청, 냄새가 나는 부분에는 생강청을 좀 더 매실 마늘하고 생강을 익혀야 된다는 점. 그래서 좀 더 많이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냄새 제거해서 생강이 탁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